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 이른바 재생에너지잖아요. 예. 뭐 수소 같은 것들, 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라는 것들을 이제 네. 석유라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원유가 왜 중요하냐, 석유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면 에너지원. 에너지원인데 이제 연료로서의 어떤 에너지가 있고요. 네. 다른 한쪽으로 보면 원료로서의 또 석유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이제 원유가 100이다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60%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원으로 쓰여요. 40%나. 40% 정도가 이제 뭐 휘발유, 뭐 경유가 돼서 자동차를 굴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난방으로 쓰이거나 뭐 요리를 하는 데 쓰거나 뭔가 이제 열과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고 40% 정도는 이제 원료로 쓰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아, 그렇게 많이 원료로 쓰이나요? 예, 원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당장 새로운 기술이 딱 등장해가지고 네. 이제 뭐 사람들 난방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석유 아니고 다 굴릴 수 있게 됐고라고 해도 필요하구나. 한 40%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전체 석유 소비량의 40% 정도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비롯한 뭐 각종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는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발전해도 계속적으로 석유라는 자원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 석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제 좀 떠맡는 이제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주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죠. 그러니까 뭐 전기를 통해서 이제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것을 대체하겠다라는 식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에서 이제 가스로 조리하는 게 아니고 인덕션으로 예, 이제 가겠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짓을 하지? 뭐 석유를 해도 가스를 그냥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도 사실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가 깨끗한 연료라고 하지만 이제 생산, 그다음에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되니까 아예 전기로 돌리면 없잖아요. 네. 예, 환경 문제. 일단은 없죠. 예, 문제는 일단은 없다. 그 전기를 이제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에 관한 사항들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주로 전기를 이제 만들어서 화석 연료를 통한 이제 전력 생산 방식을 대체하는 쪽에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비싸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이미 이제 석탄 화력이나 뭐 가스 화력보다 싸다. 보조금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최근 들어서 연료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몇 배씩 오르고 석탄 가격도 몇 배씩 오르고 원자재 투자하신 분들은 지난 1년 사이에 되게 재미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게 원가 요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태양광이나 뭐 풍력은 일단은 원료는 없잖아요. 예, 원료비는 안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술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 발전 비용 전체 비용을 따져놓고 보면 더 싸다라는 게 이제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상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점점 많이 쓰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현재 만드는 건 다 전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기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침에 그 생활을 시작하면 전기 수요가 막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발전소도 열심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전기는 다 그 리얼 타임으로 수요와 공급이 딱딱 맞아요. 예. 그러면 전기가 남으면 어떡하지? 저장해야죠. 저장해야 되는데 전기가 저장이 잘 되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저장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태지. 저장이 안 됩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기라는 것이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양수 발전소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밤에 이를테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중에 이제 쉽게 껐다 켰다를 할 수 없는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끄고 다시 켜려고 그러면 이제 최소 뭐 몇 주, 몇 달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다 잠자서 전력 수요가 줄어도 돌아가야 되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남는 전기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냥 버리냐?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제 펌프로 물을 올리는 거죠, 밤에. 그래서 위에다 올려놨다가 낮에 그 물을 내리면 수력 발전이 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만 이제 겨우 저장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점점 대규모가 되니까 이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저장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제 ESS라고 네네네. 예, 하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럼 발전소 옆에다가 ESS를 갖다 놓으면 네, 저장하면 되는 거 저장하면 아닌가? 된다 생각은 하는데 네. 문제는 ESS라는 이 현재 리튬이온 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방전을 반복을 하면 할수록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아. 일각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기 자동차 네네. 관련 화재 아. 예, 그러니까 ESS를 이제 전기를 저장해 놓고 있는데 이거를 꺼내 쓰고 다시 충전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ESS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화재가 나면 끌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위험성도 있고, 어. 그다음에 거길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몇 달, 음. 뭐 몇 주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이제 잠깐 넘치는 전기를 지금 뭐 한 몇 시간 있다가 아니 며칠 정도 있다가 쓸 때 이걸 쓰자라고 하면은 괜찮은 방식인데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도로 조종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이제 뭐 휴일날 전력 수요도 별로 없고 이런데 갑자기 해는 쨍쨍하고 바람은 잘 불어서 네. 재생에너지가 쫙 올라오면 많아지면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갖다 놓을 데가 이제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이 재생에너지가 이제 사람 마음대로 이걸 조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전력망에 이제 상당히 부하를 갖다 줍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보통 블랙아웃 예전에 한번 뭐 우리나라도 네네. 겪었었는데 대규모 정전 사태라고 하면 보통은 전기가 부족해서 네네네.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이 전력망이 유지되는 건데 수요가 갑자기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도 네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 예, 그러면은 이 망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들어오는 전기를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 네네.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차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일부 있다고요? 지역에서 가령 이를테면 대표적인 곳이 이제 제주도죠. 아, 제주도 얘기 들어봤던 것 예,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산업시설 이런 거 없잖아요. 주로 다 관광객들. 음. 근데 관광객들은 다 이제 낮에 아침 먹고 나면 다 놀러 나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전력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낮에는 열심히 바람도 불고 네네. 태양도 좋고 그러니까 나온단 말이죠. 음. 근데 제주도 내에서는 쓸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전기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로 긴급 버튼을 눌러서 이제 그 전기가 만들어진 전기가 전력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남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전남 지역은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규모 해상 풍력, 그다음에 뭐 태양광, 거기 이제 과거에 있던 염전 이런 그걸 그런 활용했으니까 대거 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 지역에서 소모할 만큼의 이제 대규모 산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멀리 보내면 되지 않냐. 네네네네. 예. 근데 보내는 건 다 송전 선로라고 하는 전기는 무선으로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설비를 깔아야 되는 설비를 깔아야 되는데 내 땅 위에, 내 집 위에, 내 동네 주변에 고압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건 반대하죠. 누구도 원치 않은 네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송전 선로를 확충하는 작업은 되게 지지부진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만들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전력을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추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송전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장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송전은 일단 쉽지 않은 문제니까 제껴놓고 이게 저장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아까 배터리 네네. ESS를 했지만 그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한 게 그러면 이거를 수소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맞아요. 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굳이 이걸 또 전기로 만들었다가 또 이걸 또 수소로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소가 뭐 이를테면은 이제 공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네네. 하다 보면 부생 수소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에다가 투입을 하면 이 전기를 생산하고 물밖에 안 나오니까 완벽한 청정 에너지 그래요. 자원이 되니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연료 전지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일부러 만들어 보자. 일부러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이제 물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으면 전기 분해가 돼서 네. 그러면은 H2가 예, H2가 오르. 그렇죠. 산소와 이제 수소가 나오니까 그 수소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블루 수소, 예, 그린 수소 뭐 네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청정 수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 수소를 가지고 재생에너지와 세트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소는 저장성이 좋아요. 그나마. 예, 그러니까 수소는 어떻든 간에 이제 가벼운 기체고 뭐 많은 압력을 가야 되지만 현재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체다 보니까 저장에 관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장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많이 저장을 한다 그러면 전기를 이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은 낮아도 그 과정에서 있어도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정부가 너무 홍보를 잘한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수소 강국하면 약간 우리나라가 수소 기술에서 뭔가 앞서 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석유화학 쪽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석유화학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수소 자체가 이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해볼 여지들이 상당히 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정부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포커싱이 묘하게 좀 그 수소 자동차 쪽으로 네네. 엔드 유저로 좀 가 있어가지고 수소 자동차는 우리가 강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계에서 수소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딱 두 곳 있죠. 현대와 도요타. 예, 그래요? 예, 두 개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굴릴 수 있죠. 전기차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소 연료 전지차도 뭐 충분히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뭐 기술적인 역량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소 가격이 이제 상당히 비싸다라는 문제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진짜로 수소 경제로 전환되고 네네. 수소차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이것들을 이제 저장할 방법이 이제 수소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수소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러니까 수소차를 쓰자. 이 해야지.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비싼 이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기술 투자를 네네.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중차량들 이제 규모가 트럭 큰 같은 트럭이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저는 수소차를 이제 이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굴리는 게 맞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수소는 이 원자 기호가 1번이잖아, 원자 번호가.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도망가기 쉬운 음. 친구죠. 그러다 보니 저장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장을 하려면 아주 고압으로 눌러놔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운송거리가 길어지면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만들어지는 그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해안 지역하고 가까이 있어야 각 되구나. 서울에 있는 지역하고 수소 원가가 달라요. 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서해안에 있는 서산, 뭐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뭐 울산이나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여수나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이 수소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이제 수소차를 보급을 했으면 차라리 훨씬 더 타당한 어떤 지역 내 생태계가 잘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는 서울. 억지로 서울에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국회의사당 한 켠에 이제 네, 만들고 그것도 이런 서로 식으로 막 예, 실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또 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수소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 그러면 수소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네. 사실 진짜 수소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다고 안 쓰고 다 전기로 이제 바꾸면 네네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그 산업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기로 충당할 수 없는 높은 열을 필요로 하는 공정들이 많습니다. 뭐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네네. 시멘트를 뭐 만든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기를 통해서 열을 내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비효율적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가스나 석탄을 계속 떼면 또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수소는 연소가 되니까 네네네. 예, 수소를 태우는 거죠. 고열을 내는 업종을 위해서. 그래서 영국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제 국가 수소 전략을 읽어보면 수소를 왜 쓰냐? 네네. 그러면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열의 대량의 열을 만들어내는 차원으로 이제 수소를 쓴다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차를 굴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화석 연료를 안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꼭 화석연료를 써야 되는 그 영역들, 즉 높은 열이 필요한 지역들 그 산업 부문에서는 열을 뭘로 낼 것이냐. 그러면 수소가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기가 남아 돌면 이거를 뭔가 저장을 해놓는 게 좋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때 대안으로 뭐 수소 아니면 수소를 한 번 더 가공하면 이제 암모니아도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의 이제 저장 수단으로서의 수소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당장 이제 뭐 수소차를 예, 뭐 전체 차의 뭐 10%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 수소 전략을 지금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 수소 전략에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이제 저장에 관한
사항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그럼 뭐 그린 수소, 브라운 네네네. 수소, 뭐 블루 수소 여러 가지 이제 있고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다 쓰지? 그러면 일단은 연료 전지를 통해서 자동차를 굴린다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집에 이제 가정용 음. 보일러를 대체해서 열이 많이 나는 그 연료 전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사용이 이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그럼 저장이라는 것들을 이제 어디다가 이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만들자 말자 바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면 뭐 저장이 필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로 굳이 만드는 것들은 뭔가 저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인데 그러면 그 저장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옛날에 다 쓰고 나면 가스전 여기다 그냥 밀어놓습니다 보면. 그러면 뭐 좀 날아가고 어쩌고 해도 기본적으로 압력이 저장할 있고 곳이. 예, 저장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밀어놓으면 그 안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조금 남아있던 뭐 가스나 석유도 다시 캐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비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완전히 다 저장조차도 이제 돈을 들여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좀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